제목 코스피 기관 매수 속 1.2% 급등 원달러 환율 6개월 만에 최저. 코스피가 22일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에 힘입어 1% 이상 상승하며 2350대로 올라섰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27.78포인트 오른 2356.73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11.05포인트 오른 2340.00으로 개장해 오전에는 2340선 안팎에서 등락을 반복했다. 하지만 오후 들어 상승폭을 키우면서 2350대에 안착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이 5,658억 원 어치를 순매도했다. 지수가 모처럼 유의미한 상승폭을 나타내자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외국인도 44억 원 어치 순매도하며 지난 19일 이후 4거래일 연속 팔자를 나타냈지만 규모는 1,000억 원대를 나타냈던 지난 20에서 21일에 비해 크게 줄었다. 기관 홀로 5,854억 원 어치를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의 동력이 됐다. 이날 국내 증시는 지난밤 예상보다 강한 소비 지표에 환호했던 미국 증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뉴욕 증시는 지난주 미 연방준비제도의 매파적 메시지가 나온 후 크게 밀렸으나 21일 12월 미소비자 신뢰지수 발표와 주요 기업들의 어닝 서프라이즈에 힘입어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었다. 미 컨퍼런스 보드에 따르면 12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108.3으로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를 크게 상회해 지난 4월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여기에 나이키와 페덱스의 실적 호조도 투자 심리에 훈풍을 몰고 왔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60% 오르고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큰 폭으로 오른 채 마감했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연구원은 미 증시가 소비자 신뢰지수 개선에 힘입어 경기 침체 이슈가 완화해 상승한 점은 한국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나흘 연속 팔자를 보인 외국인의 수급 방향이 아쉽다는 분석이다. 이경민 대신증권연구원은 코스피는 금융투자 중심으로 현물 순매 수세가 유입돼 상승하며 미국 증시와 동조화한 모습이었으나 외국인이 4거래일 연속으로 현물을 순매도하며 추가 상승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9.32포인트 오른 715.02로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4.77포인트 오른 710.47로 출발해 점차 상승폭을 키워나갔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 홀로 2,385억 원 어치를 순매도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736억 원, 1,757억 원 어치를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이날 하루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 거래 대금은 각각 5조 9,910억 원, 4조 3,730억 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하락세를 지속하며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9.5원 내린 1276.2원에 장을 마쳤다. 이는 종가 기준 지난 6월 10일 이후 약 6개월 만의 최저치다. 환율은 지난 19일부터 4거래일 연속 내림세를 지속했다. 이날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0.7원 내린 1285.0원에 개장한 뒤 낙폭을 키워 줄곧 1270원대에서 움직임을 이어나갔다. 환율은 달러화가 약세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연말 내고 물량의 유입으로 하락 압력을 받고 있다. 특별한 재료 없이 수급상 매도 우위 국면이 지속되는 분위기다. 제목 덱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야. 제목 미세크, CFTC, 알라메다 전 CEO 및 FTX 전 CTO 기소, 세크 위원장, 규제 강화 방침 천명. 게리 갠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코일 리더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21일 공식 사이트를 통해 FTX 산하 알라메다 리서치의 전 최고 경영자 캐롤라인 앨리슨과 FTX 트레이딩의 전 최고 기술 책임자 게리 왕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도 세크와 함께 이들을 기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크는 앨리슨과 왕을 기소하며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FTX의 거래소 토큰 FTT는 투자 계약에 의해 판매됐으며 증권 성격을 띠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크는 FTX 플랫폼에서 거래 수요가 증가하면 FTT 토큰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FTT의 가격 상승이 보유자에게 가져다주는 수익은 투자 계약에 의한 수익으로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세크의 기소 발표와 함께 미국 뉴욕 남부지방검찰도 앨리슨과 왕에 대한 혐의를 발표했다.
데미안 윌리엄스 검사는 앨리슨과 왕은 FTX 파산 관련 세크가 조사 중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시인했으며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게리 겐슬러 세크 위원장은 이날 기소 소식을 알리면서 암호화폐 플랫폼이 증권법을 준수하기 전까지 투자자는 계속해서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면서 암호화폐 업계가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세크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사용할 방침이라고 트윗했다. 제목 오르빅 브릿지 메가톤 파이낸스 오어브즈와 파트너십 발표. 이스라엘의 블록체인 인프라 프로젝트 오브스를 이제 오르빅 브릿지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텔레그램 프로젝트로 유명한 돈의 탈중앙화 거래소 메가톤 파이낸스도 오브스를 공식 론칭 파트너로 발표했다. 이로써 오브스 토큰은 오브릿 브릿지를 통해 톤 블록체인으로 토큰 전송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총 19개의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오지스는 클레이쉽, 메쉬쉽 등을 개발한 업체이며 최근 톤체인으로의 확장을 발표했다. 오르빗 브릿지는 현재까지 총 120억 달러 이상의 거래량과 2억 달러에 달하는 TBL 85개 토큰 19개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있으며 오브스도 이에 합류하였다. 23년 1월 공식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 메가톤 파이낸스는 텔레그램의 톤체인 최초의 탈중앙 거래소이자 이더리움과 같은 다른 레이어의 일체인과 연계해 톤 블록체인과 탈중앙화 금융 생태계를 연결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진 프로젝트로 스왑, 예치, 이자 농사 등을 지원하며 톤 네트워크 최초의 자동 금융 프로토콜을 노리고 있다. 오브스는 메가톤 파이낸스 론칭과 동시에 상장될 예정이며 상장 즉시 스왑 및 유동성 풀 등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오브스는 최근 톤 블록체인과의 깊은 파트너십을 발표하며 톤체인에서 시장 선도자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파트너십 역시 오브스의 톤으로의 적극적인 생태계 확장 계획의 일환이다. 오브스는 올해 초 자체적으로 개발한 개념인 레이어 3의 실사용 사례를 확보하기 위한 핵심으로 EVM 및 톤 블록체인과 협업을 지속하고 있으며 특히 톤을 대중 채택의 가능성을 가진 프로젝트로 보고 생태계의 핵심 기여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2017년 설립된 오브스는 텔아비브, 런던, 뉴욕, 도쿄, 서울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30명 이상의 전담팀에 의해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2019년 3월 메인넷 및 토큰을 출시한 오브스 지분증명 방식을 사용해 비허가형 밸리데이터들의 탈중앙화된 퍼블릭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있다. 오브스는 기존 레이어 1, 2 솔루션과 어플리케이션 사이에 별도로 운영되는 실행 계층인 레이어 3 개념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존 스마트 컨트랙트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웹 3.0, DP, NFT 및 게메피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스펙트럼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탈중앙화 백엔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제목 내년 미연준 비둘기파 비중 커진다. 경기부터 우려가 변수.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통화긴축정책 기조를 지속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내년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통화 완화를 선호하는 비둘기파 위원의 비중이 커질 것으로 보여 기준금리 결정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21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내년에 FOMC 위원 연례순환 교체 제도에 따라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와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여는 총재, 에스터 조지 캔저스시티 여는 총재가 FOMC에서 빠지게 된다. 이들은 모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는 것을 선호하는 매파로 분류된다. 중도파로 여겨지는 수전 콜린스 보스턴 여는 총재도 내년에 FOMC 투표권을 잃는다. FOMC 위원은 총 12명으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등 연준 이사 7명과 뉴욕 여는 총재 등 8명은 고정으로 참여한다. 나머지 4명은 뉴욕을 제외한 11개 지역 연은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로 여는 총재 1명씩 1년마다 교대로 위원직을 맡는 방식이다. 내년에 빠지는 이들 4명 대신 FOMC 투표권을 얻을 위원은 비둘기파로 추정되는 모스탄 굴스비 신임 시카고 여는 총재, 중도파로 보이는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여는 총재와 로리 로건 델러스 여는 총재, 강경 매파인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여는 총재 등이다. 매파 3명 중도파 1명이 나간 자리를 비둘기파 1명 중도파 2명 매파 1명이 메우기 때문에 매파는 2명이 줄고 비둘기파와 중도파는 1명씩 늘어나는 셈이다.
FOMC 구성이 이처럼 변하게 되면 내년 8차례 FOMC 정례회의에서 완전 고용을 중시하는 비둘기파의 비중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둘기파 위원이 늘어도 현재 연준 내 비둘기파와 매파 간의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한 정책적 견해에는 차이가 별로 없어서 초기에는 그 영향을 바로 알기 어려울 수 있다. 게다가 파월 의장이 수십 년 만에 가장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을 별다른 반대 없이 이끈 데다 강력한 통제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번 달 임명된 굴스비 시카고연은 총재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당시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민주당 측 인사다. 그는 아직 통화정책에 대한 의견을 밝힌 바 없지만 지난 10월 블룸버그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생각에는 연준의 최종 기준금리로 약 5%가 적당하다고 말한 바 있다. 로건 델러스 연은 총재 역시 통화정책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으나 지난 11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했다.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는 지난달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고 얼마간 금리를 제한적인 수준으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카시카리는 4명 중 가장 매파로 지난달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경기 침체 우려가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지난 12에서 16일 블룸버그가 이코노미스트 6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미국 실업률이 지난달 3.7%에서 2024년 초에는 4.9%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이 중 38명이 앞으로 1년 동안 미국 경기 후퇴가 발생할 가능성이 70%라고 답했다. 투자은행 파이퍼 샌들러의 로베르토 페를리 글로벌 정책 리서치 책임자는 물가가 상승하는 가운데 내년 실업률이 약 4% 이상으로 상승한다면 비둘기파 쪽에서 반대 의견이 나올 수 있다면서도 반대 의견이 빨리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연준은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인상했다. 미국 기준금리는 4.25에서 4.50%로 15년 만에 최고 수준이 됐다. 제목 캐나다 11월 소비자 물가 전년 대비 6.8% 상승, 미세한 둔화세. 지난달 캐나다의 소비자 물가가 작년 동기 대비 6.8% 상승, 전달보다 미세한 둔화세를 보였다고 캐나다 통계청이 21일 밝혔다. 소비자 물가는 지난 6월 전년도보다 8.1% 올라 3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10월까지 6.9%로 상승세가 계속 둔화해왔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통계청은 지난달 들어 휘발유 값의 하락이 뚜렷했으나 식품 가격의 가파른 오름세가 지속됐다고 밝혔다. 11월 식품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11.4% 올라 전달 상승률 11%를 상회했다. 식품 가격은 지난 9월에도 1년 전보다 11.4% 상승, 1981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기록됐다. 식품 가격 상승세는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차질, 노동력 부족, 구매 패턴의 변동, 산지 기후, 우크라이나 전쟁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도 통계청은 설명했다. 또 기준금리의 연속 인상으로 모기지 금리가 상승하면서 주거비 압박이 두드러졌다. 전반적인 주거 비용이 1년 전보다 7.2% 상승한 가운데 지난달 모기지 이자 부담은 작년보다 14.5% 올랐다. 휘발유 값은 전달보다 3.6% 하락했다. 전년도보다 13.7% 높은 수준이지만 전달의 연 상승률 17.8%보다 낮아졌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 물가 지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5.4% 상승, 전달 5.3%보다 미세한 상승세를 보였다. 금융계의 한 분석가는 소비자 물가가 둔화세로 전환하는 속도가 고통스러울 만큼 더딘 과정으로 나타난다며 이런 추이가 2023년의 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목 트위터, 비트코인, 이더리움 시세 제공. 트위터가 22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일부 암호화폐 차트 및 시세 제공 서비스를 시작했다. 트위터 검색창에 비트코인, 에더리움 등을 검색하면 제일 상단의 로빈후드와 연동된 실시간 비트코인 가격 차트 정보가 제공된다. 출처 트위터 코인리더스. 제목 비트코인 투심 공포 취소, BTC 가격 평균 채굴 비용보다 저렴. 출처 얼터너티브 코인리더스.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은 간밤 미국 증시 상승에도 17,000달러 선 회복에 실패했다. 각국 정부의 긴축 기조에
따른 경기 침체 공포의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약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중개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22일 오전 9시 24분 현재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은 16,824달러이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0.33% 하락한 수치다. 현재 시가총액은 3,237억 달러이고 도미넌스는 40.0% 수준이다. 투자 심리 위축세도 지속되고 있다. 이날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얼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공포 탐욕 지수는 28을 기록하며 공포 단계가 유지됐다. 해당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극단적 공포를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한편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크립토슬레이트가 암호화폐 분석업체 글래스노드의 데이터를 인용, 비트코인 가격이 채굴 비용보다 저렴하다고 평가했다.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1BTC 채굴 비용은 18,800달러로 거래 가격보다 높다. 이는 채굴 난이도 회귀 모델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로 해당 모델은 비트코인 채굴자의 생산원가를 추정할 때 사용된다. 미디어는 FTX가 파산 신청한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채굴 난이도 회귀 모델 수치 아래로 하락했으며 이후 해당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목 코인베이스 알트코인 겨울 2023년에도 이어진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인기 유지될 것. 출처 코인베이스 인스티튜셔널 트위터 코일리더스 미국 대표 암호화폐 거래소이자 나스닥 상장사인 코인베이스가 2023년까지 알트코인의 전망이 어둡다면서 상위 2개 암호화폐 자산만이 인기를 유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21일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크립토 포테이토는 코인베이스 인스티튜셔널이 발행한 최신 시장 전망 보고서를 인용, 암호화폐 특히 알트코인의 겨울은 2023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디어는 2022년 크립토 디레버리징으로 인해 알트코인 투자 의지가 심각한 영향을 받았으며 회복되는 데 수개월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약세장은 최소 18개월 이상 지속된다. 이를 미뤄보면 2023년 하반기까지 현재 가격 수준이 유지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보고서는 지속 가능한 토크노믹스, 생태계의 성숙도, 상대적 시장 유동성 등의 이유로 비기 암호화폐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크립토 시장의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비트코인의 장기 보유자가 순환 공급량의 85%를 차지했으며 스마트 컨트랙트의 산업 표준으로서 이더리움의 지배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코인베이스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유동성 경색은 FTX 파산 때문이라고 비난하면서도 FTX 붕괴와 알라메다의 여파로 자체 커스터디 및 탈중앙 금융으로의 움직임이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2023년에는 더 많은 규제와 투자자 보호 장치가 기관 투자자의 신뢰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암호화폐 겨울의 끝을 의미할 수 있다고 봤다. 제목 CME 패드워치 내년 2월 미기준 금리 25bp 인상 확률 74%, 빅스텝 가능성은 26%. 12월 21일 시카고 상품거래소 그룹의 패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25분 현재 민연방 준비제도가 내년 2월 1일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할 확률은 74.0%에 달했다. 반면 빅스텝 가능성은 전날의 26.0%에 그쳤다. 연준은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4.25에서 4.50%로 인상했으며 위원들은 내년 미국의 최종금리가 5.1%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출처 크미 패드워치 코일리더스. 제목 주식투자 겨울잠. 이달 들어 코스닥 시장 거래대금이 유가증권시장 거래대금보다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이틀 연속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12월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북클로징이 이루어지는 시기인데다가 최근 증시 부진으로 코스피 상장 기업들의 거래가 급감해 발생한 현상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장마감 직후 코스닥 시장 거래대금은 5조 887억 원, 유가증권 시장 거래대금은 4조 9,457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그 전날인 20일에도 거래대금은 코스닥 시장이 5조 3,888억 원, 유가증권 시장이 5조 3,358억 원으로 집계돼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 통상 유가증권 시장 상장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코스닥 시장 상장사들의 시총보다
크기 때문에 유가증권 시장 거래대금이 코스닥 시장을 앞지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이러한 현상이 아주 희귀한 것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올해 들어 발생한 거래대금 역전 현상은 지난 8월 47일, 7월 13, 21일, 5월 23일, 3월 23, 25, 29일에도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코스피 코스닥 거래대금 역전은 처음엔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최근엔 다소 빈번하게 관찰된다며 이론적으로 명확하게 설명되지는 않았고 전문가들도 의견이 분분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코스닥 시장은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고 단타 거래도 많아서 회전율이 코스피보다 훨씬 높다며 장이 좋으면 코스피 거래대금이 훨씬 많아질 테니 거래대금이 역전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시장이 안 좋아 코스피 거래대금이 많이 줄어들고 코스닥 거래대금은 비교적 적은 폭으로 감소할 때 생기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기간 이어지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기조나 일본은행의 금융완화 축소 결정 등 최근 불확실성이 높아진 시황보다는 계절적 요인이 강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정용택 IBK 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은 기관, 외국인이 주로 매매하는 기업은 코스피 상장 대형 기업들이지만 개인이 거래하는 기업은 코스닥 쪽에 많다며 북클로징 때문에 외국인이나 기관의 거래대금이 12월에 많이 줄어들어 코스피 코스닥 거래대금 역전 현상이 주로 12월에 일어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은 2에서 8일, 10에서 16일, 20일에서 1월 4일 동일한 현상이 발견되기도 했다. 김지선 키움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계절적 요인도 있고 연준의 매파적 입장을 확인한 뒤 시장의 박스권 움직임이 전망되는 상황에선 대형주보단 중소형주를 선호하는 경향도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주식시장은 극심한 거래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유가증권 시장 거래대금은 이달 19일 약 5조 원으로 떨어져 최근 3년간 가장 작았으며 유가증권, 코스닥 시장 거래대금의 합계는 10조 원 선이 붕괴돼 9조 4,437억 원으로 집계됐다. 증시 대기 자금인 투자자 예탁금도 감소세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초 71조 7,328억 원이었던 투자자 예탁금은 지난 20일 45조 3,634억 원으로 줄었다. 제목 미도 거래 절벽, 주택매매 역대 최장 10개월 연속 감소. 미국도 부동산 시장의 거래 절벽이 심화하는 추세다. 미 부동산중개인협회는 11월 기존 주택 매매 건수가 전월보다 7.7% 감소한 409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월 이후 10개월 연속 감소해 지난 1999년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후 최장기 기록을 경신했다. 지난달 매매 건수는 2020년 5월 이후 최저치로 팬데믹 초기 전면, 봉쇄 기간을 제외하면 2010년 11월 이후 12년 만에 가장 적다.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도 상당폭 하회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11월 매매 건수는 35.4% 급감했다. 미국의 집값은 지난 6월 역대 최고점을 찍은 뒤 5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11월에 팔린 기존 주택 중위가격은 37만 700달러로 10월보다 하락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3.5% 상승했지만 이는 지난 2020년 이후 가장 낮은 상승폭이다. 전년 대비 집값 상승률은 지난 5월까지만 해도 15%에 이르렀으나 7월 이후 한 자릿수대로 내려오는 등 꾸준히 그 폭을 줄이고 있다. 최근 미국의 주택시장 침체는 올해 상반기까지 지나치게 오른 집값 부담과 미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모기지 금리 상승으로 수요가 위축됐기 때문이다. 로런스 윤 NAR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11월 주거용 부동산 시장이 2020년 코로나19 경제 봉쇄 기간과 비슷하게 얼어붙었다면서 급격한 모기지 금리 상승이 주요 원인이라고 말했다. 기존 주택 거래는 미 전체 주택시장 거래량의 90%를 차지한다. 나머지 10%가 신규 주택 거래다. 제목 미 대형 암호화폐 채굴업체 코어 사이언티픽 파산 보호 신청. 비트코인 하락, 에너지값 급등 원인. 미국의 대형 암호화폐 채굴업체인 코어 사이언티픽이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21일 보도했다. 텍사스주 오스틴에 본사를 둔 이 업체는 이날 오전 텍사스 법원에 파산법 11조에 따른 파산보호 신청서를 제출했다. 코어 사이언티픽은 세계 최대 암호화폐 채굴업체 중 하나로 주로 비트코인을 채굴한다. 이 업체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파산보호 신청은
비트코인 가격 하락과 치솟는 에너지 비용, 암호화폐 대출업체 셀시우스의 파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인 한 개당 가격이 69,000달러까지 치솟았던 비트코인은 현재 16,000달러 선까지 하락했다. 채굴에 필요한 에너지 가격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급등했다. 또 코어 사이언티픽의 최대 고객 중 하나였던 셀시우스는 지난 7월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면서 파산 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이 회사의 시가총액도 지난해 7월에는 43억 달러에 달했으나 지난 20일 기준 현재 7,800만 달러로 98% 급락했다. 코어 사이언티픽은 부채는 13억 3천만 달러, 자산은 14억 달러라며 현금 흐름은 긍정적이지만 임대 장비를 위해 조달한 부채를 갚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사를 청산하지 않고 부채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자 그룹과 협상을 통해 정상적인 운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미국의 또 다른 대형 암호화폐 채굴업체인 그리니지 제너레이션 홀딩스도 대출기관과 채무 재조정 협상에 들어가 파산 보고를 신청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제목 트위터 CEO 머스크의 항변 미친 듯이 비용 절감. 내년에 좋아질 것. 트위터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21일 대규모 정리해고 등 강력한 비용 절감 조치를 통해 회사의 재정 상황을 호전시켰다고 주장했다. 머스크는 음성 채팅 서비스 트위터 스페이스를 통해 트위터는 기본적으로 엔진에 불이 붙은 채 빠른 속도로 떨어지는 비행기였다면서 지난 5주 동안 미친 듯이 비용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그는 트위터 인수 당시 회사의 현금 유동성은 10억 달러로 좋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트위터가 내년에는 실제로 괜찮아질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회사가 현금 흐름 측면에서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트위터 인수 이후 불거진 각종 논란으로 되레 머스크 리스크가 부각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트위터가 긴급 소방 훈련 중이었기 때문이라며 내가 변덕스러운 사람이어서가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AP통신은 머스크가 트위터 비용 절감 조치를 옹호했지만 머스크 스스로가 트위터 광고주들을 불안하게 만들어 이탈 현상을 초래했고 사용자 기반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머스크는 트위터 인수 이후 전체 직원의 50%인 3,700명을 해고했고 트위터 콘텐츠 관리 정책 변경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계정 복원, 유력 언론사 기자 계정 정지 등으로 잇단 논란을 일으켰다. 머스크가 트위터의 정신이 팔린 사이트 테슬라 주가는 60% 하락했고 투자자들의 비판이 커지자 지난 19일 그는 트위터 CEO 사임 여부를 묻는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으며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사퇴를 요구했다. 결국 머스크는 지난 20일 트위터에 글을 올려 후임자를 찾는 대로 트위터 CEO에서 사임하겠다고 발표했다. 제목 원유 재고 감소의 상승. 국제 유가는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많이 줄었다는 소식에 상승했다. 21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내년 2월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장보다 2.06달러 오른 배럴당 78.29달러의 거래를 마쳤다. WTI 가격은 3거래일 연속 올랐으며 해당 기간 상승률은 5.38%에 달한다. 유가는 지난 8거래일 중에서 6거래일 동안 상승해 종가는 이달 2일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날 유가는 재고가 예상보다 많이 줄었다는 소식에 상승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지난 16일로 끝난 한 주간 원유 재고는 전주 대비 589만 5천 배럴 감소한 4억 1,823만 4천 배럴로 집계됐다. 원유 재고는 직전주에 5주 만에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들의 예상치는 30만 배럴 감소였다. 휘발유 재고는 253만 배럴 증가한 여기 1,611만 3천 배럴을, 디젤 및 난방유 재고는 24만 2천 배럴 증가한 1억 1,992만 9천 배럴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휘발유 재고는 130만 배럴 증가하고 디젤 및 난방유 재고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주 미국의 정유 살기 가동률은 90.9%로 직전 주의 92.2%에서 하락했다. 월가 전문가들은 92.4%를 예상했다.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은 여전히 시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중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겨울 동안 크게 증가할 경우 정부가 방역 규제를 다시 강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편 중국 해외 입국자에 대한 규제가 일부 지역에서 완화됐다는 소식도 나왔다.
청두로 입국한 사람의 격리 기간이 시설 격리 이틀, 자기 격리 3일로 조정됐으며 내년 1월 3일부터 베이징으로 입국한 해외 입국자들의 시설 격리가 폐지되고 3일간 자가 격리만 두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세븐스 리포트 리서치의 애널리스트들은 보고서에서 중국의 규제 완화와 그에 따른 원유 수요 증가, 감염자의 단기적 급증에 따른 원유 수요 여파 등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확진자가 크게 늘고 병원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으나 중국 당국은 도시를 봉쇄하고 있지 않다라며 이는 세계 2위 경제가 다시 개방되면서 에너지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을 시사한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하지만 중국의 에너지 수요 증가분이 세계 경제 둔화 여파를 얼마나 상쇄할 수 있을지를 지켜봐야 한다며 중국의 경제 체계에도 유가가 더 크게 오르지 않는 이유라고 설명했다.